Oi pessoal, tudo be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질 이민 3세 비오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 삼국사 2화는 절망의 발걸음으로 기적을 이룬 민족 일본인들이 성공기를 엮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민족 한국인들의 이야기로 멋지고 재미있는 무대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박수 소리가 들리시죠? 이 박수 소리는 지난날 수없는 세월 브라질 한국인들이 눈물과 땀방울 소리이기도 하면서 이미 초창기 한국인들이 살아남는 생활수단과 방법을 상징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브라질 땅에서 이민 역사는 1963년부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도시에는 훨씬 더 일찍 정착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삼국사는 살아온 시간을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았기에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 이민 정착 시간이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왔고 또 지금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사업이라는 살갗 터지게 처절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들을 안고 처음 배를 타고 브라질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먹고 자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선무였습니다. 당시 그들이 정착한 곳은 아베니다 콩실레르 풀타도라고 하는 거리에 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아득하게 뚝 떨어진 낭떠러지 지대였습니다. 왜 이들은 여기에 머물러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손에 쥐고 떠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기후 조건으로 한국의 겨울처럼 하얀 눈을 볼 수 없지만 사계절은 있고 1년에 2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라이며 사계절 비가 옵니다. 이런 기후 조건은 낭떠러지 지대에서 살아야만 하는 한국인들한테는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 인기 영화 기생충을 기억하십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폭포가 쏟아지면서 온 집안이 물바다로 변한 장면을요. 브라질에서 사신 이미 초창기 한국인들은 폭우가 쏟아지면 삽시간에 온 집안에 물이 차서 여름은 물론이고 추운 겨울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팬티 바람에 옷을 돌돌 말아서 머리에 이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새우고도 이튿날 날이 밝으면 뚝딱 재봉틀에 앉아야 했고 졸려서 손가락을 재봉틀에 박고도 약을 살 수 없어서 재봉틀 기름을 바르고 또 다시 재봉틀에 올라앉아 옷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 앞에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박수의 민족으로 등극했고 박수로 한국인 장사꾼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인들 박수 소리에 집주인들은 내려와서 종이에다 써놓은 가격만 보고 물건을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벙어리도 아닌데 포를 몰라서 벙어리처럼 손짓 발짓 하면서 장사를 해야 하니 이렇게 배짱 있는 민족 한국인들은 한마디로 다 적을 수 없는 수십 권의 역사책을 남기면서 끝내는 봉이지로와 브라스로 본인들이 구역을 만들었고 가게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국인들이 초창기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한국인들에 대하여 계속 엮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사업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브라질 여인이 저희 베제타베라 화장품 회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로 물어본 말씀이 바로 우리 회사의 화장품을 사용하면 한국인들이 피부처럼 아름다워지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많은 한국인 친구분들이 있는데 피부가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전화기를 놓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한국분들은 이 땅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미모의 상징으로 일본인,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한테도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늘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의 한국분들은 대부분 미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옷장사, 패션,
피부 클리닉, 미용실, 화장품 등 업계를 주름잡고 유명하기로 이름난 업소들은 한국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브라질 친구들과 함께 길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길에 지나간 동양인들만 보면 그 사람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아니면 중국인인지 알아맞추기였습니다. 틀리면 당연히 맥주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든 면에서 좀 세련되게 있고 피부도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동양인들만 보면 한결같이 그분은 한국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한 민족이 이만큼 이 땅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이미지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한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한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값이 싼 물건을 사려면 중국 물건을 선택하지만 이뻐지고 우아하고 품있게 보이려면 반드시 한국인 물건을 선택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걸어 다니기만 해도 스스로 미니 마케팅이 되는 한국인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놀랍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엮어보니 걸어 다니는 마케팅이란 단어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엮은 저 자신은 뭐가 허전할 정도로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 센스로 유명하여 세계에 알려진 민족, 유대인들, 그리고 아랍인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들과의 경쟁 속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걸어다니는 마케팅이란 자랑스러운 호칭은 브라질에 거주하는 5만 명 넘는 한국인들이 자랑이고 대한민국 자랑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브라질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목적지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상파울 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브라질 한국인 교회 성당들이 이 땅에서 역할을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지금 브라질로 이민 오신다면 솔직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이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 그 외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것 또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져오면 모든 걸 시작한 데는 좀 쉽겠지만 돈도 진척도 없이 이 땅을 밟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교포사회에서 인맥을 얻어야 될까요? 바로 이 땅의 한국인 교회, 성당에서 인맥을 얻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제가 아는 이 땅의 한국인 교회, 성당들은 신앙도 신앙이지만 신앙만큼 중요한 우리 후손들미리였습니다. 브라질 한국인 교회, 성당은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마음을 달래주고 지친 몸을 다독여주는 등 인맥에서도 도움을 얻지만 특히 이민 2세, 3세들 서로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소리 없는 혼인중개소 역할도 하는 곳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브라질 한국인 교회, 성당에서는 주일마다 교회 안에서 학교를 만들어 놓고 브라질에 계시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어린이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주고 어른들한테는 포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브라질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먼 땅에서도 한국인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 습성을 후세들에게 남기고자 열심히 사는 따뜻한 민족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궁금증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 30년 저희 어머님 손님들 자제분들만 보아도 거의 95%는 이렇게 엮어져서 가정을 이루었고 저희 어머님 또한 이민 초창기에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사랑으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화장품 업체로 성공한 사업가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박수로 시작하여 걸어다니는 패션 모델로 된 한국 민족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면서 다음 영상은 세계 경제 중심에 서 있는 중국인 민족들이 브라질이란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장사업계의 거상으로 되었는지를 펼쳐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